밑주름 절개로 수술할 경우에는 보형물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밑선 고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나 팔을 많이 벌리는 자세를 하게 되면 밑선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뛰는 동작을 하시게 돼서 보형물이 가슴 아래쪽으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실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동작이 계속 반복돼서 통증이 유발되면 보형물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언제부터 확대 수술을 고려해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에 고민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병원에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께서 수술이 너무 크고 수술 후에 통증이 걱정이 되고 또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수술을 미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 받으신 분들께서 통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통증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 후에 통증을 느끼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3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 회복실에서 귀가하시기 전에 퇴원 체크를 할 때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수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간단한 안내 내용이랑 수술 후에 현재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통증 지표를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통증에 대한 점수를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점수만 보여드리면 원장님 저는 10점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술 후에 말씀하시는 점수, 통증 점수는 3점입니다. 3점의 내용은 약한 통증에 해당하는데 통증이 확연하게 느껴지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숫자를 알려드릴 때 상세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 효과도 빠지고 아직 아침약, 진통제를 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증이 가장 많은 3일 동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려서 현재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붓기가 없는지 멍이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하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첫째 날 아침에 가장 통증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보통 4점 또는 5점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4점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통증인데 통증이 느껴지지만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 통증이 잊혀질 정도이고요. 5점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아픈 통증인데 잠깐씩 잊을 수 있을 정도고 노력하면 일상 정도가 가능한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NSR이라고 하는 통증 지표의 장점은 정확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점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객관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은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는 3일 그리고 통증을 중요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주차 경과를 볼 때 며칠 정도 아프셨어요? 라고 꼭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증하고 관련해서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근막하 수술의 경우에는 근육을 분리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통증이 조금 더 적은 것 같고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고 수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혈을 많이 하거나 출혈 없이 잘 수술이 되면 통증의 정도가 아주 많이 심하지는 않은데요. 이때에도 3일 정도의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증의 주요 원인은 근육통인데요. 근막하로 수술을 하더라도 보형물이 근육을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어떠신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는 뭔가 묵직하게 위에 누르는 느낌이 든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술 직후에 붕대를 감진 않습니다. 이유는 출혈이 발생한다면 그 붕대를 감는 것으로 막을 수가 없고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눌러서 지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터진 부분을 지혈을 하고 다시 피세척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형 구축의
합병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실에서도 수술 후에 늘상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입혀드리는 스포츠 브라는 가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지 압박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 직후에 압박되는 느낌이 없으면 불안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용시켜드리는 스포츠 브라가 너무 크고 헐렁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째 경과를 볼 때 브라가 잘 착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사실은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게 적절하게 잘 잡고 있지만 느끼시기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압박이 되게 되면 조직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오히려 더 느껴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회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 외부의 압박, 너무나 단단하게 붕대를 착용하거나 스포츠 브라를 너무 타이트하게 입었을 경우에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면 브라를 좀 풀고 계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직후에는 어느 정도 붓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술 직후 일주일까지는 가장 붓기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브라를 입지 않더라도 과격한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보형물이 많이 움직여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브라가 너무 답답하고 오히려 브라 눌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때는 저는 브라를 좀 풀고 계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조직들의 공간을 분리를 해서 그 안에 커다란 이물질인 유방 보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형물이 안에서 움직임이 있게 되면 벗겨진 피부에 뭔가 외부 물질이 마찰이 되는 것과 똑같은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물론 수술 직후에는 감각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찰과상을 입었을 때 느끼는 그런 만큼의 통증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많이 움직여지게 되면 안쪽에 피막이 형성될 때 너무 넓은 피막이 형성되는 단점도 있고 통증도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과격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 직후 24시간 동안에는 너무 많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할 요소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24시간 동안은 팔을 많이 쓰지 않고 과격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소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팔을 짚고 일어나기도 하고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왠지 가슴확대 수술을 하면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똑바로 수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한 이후에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침 제가 24시간 동안에 팔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어날 때 팔을 전혀 쓰지 않고 완전히 복근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약간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셔도 되고 잠깐 보형물이 닿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어날 때 잠깐 팔을 쓰는 것이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편하게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근육통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꼭 설명드리는 두 가지는, 첫째, 일어날 때는 편안한 자세로 근육에 힘을 주지 않으면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을 바로 복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먹었던 저녁 약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진통제의 효과가 모두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진통제를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빈속에도 먹을 수 있도록 위장보호제를 포함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났을 때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굳이 약을 먹으려고 뭔가 섭취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는 데까지의 시간이 또 소요되어서 일어나자마자 약을 드셔서 일상생활을 조금씩 시작하시면 3일간 통증에 있는 기간도 아주 어렵지 않게 통증을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자세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커지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몸을 폈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말리고 자세가 움츠러드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모근에 힘을 많이 주거나 어깨가 말려있는 자세 때문에 수술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 근육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승모근이 뭉쳤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좀 편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지내셔도 괜찮은데 걱정이 되시다 보니 어깨가 말린 자세로 오래 있어서 승모근에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어깨가 말려있는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가슴 보형물이 윗볼록이 없어지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어깨를 다 피는 것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허리를 곧바르게 펴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사무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실 때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가 똑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있거나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또는 턱을 받치고 이렇게 몸이 기울어진 자세로 있으면 보형물이 예쁜 자리에 대칭적으로 자리 잡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 특정 근육을 더 많이 쓰는 형태로 자세를 잡고 있으면 그쪽 부분에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고 나서 2주차 정도 되었을 때는 가슴의 통증은 많이 줄었지만 어깨가 아프다거나 승모근 또는 목 있는 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런 경우에 제가 꼭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깨가 말린 자세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슴의 회복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근육을 무리하게 쓰는 잘못된 자세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습관을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통증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부분은 붓기이고, 또 붓기가 빠지면서 가슴 통증도 극적으로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없던 가슴이 갑자기 커지면서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 그리고 안에서 조직이 눌리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붓기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산책입니다. 제가 가끔 수술 후에 일주일, 2주일 경과를 볼 때 붓기가 별로 없으시고 회복이 상당히 빠르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비결을 여쭤보면 항상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산책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집에서 누워 계시게 될 경우에는 붓기가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 자체가 중력의 영향으로 붓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약간의 신체 활동을 해주게 되면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붓기를 빠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꼭 수술 다음날부터 어느 정도 약간의 산책을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실제로 너무 아플까봐 또는 걱정이 되어서 집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열심히 산책을 하신 분은 확실히 붓기의 차이가 있었고, 붓기가 빨리 빠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술에 대한 통증도 빨리 경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요소는 수술한 부위에 따른 요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밑주름 절개로 수술할 경우에는 보형물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밑선 고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녹는 실로 밑선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비뼈 근처에 있는 조직들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나 팔을 많이 벌리는 자세를 하게 되면 밑선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뛰는 동작을 하시게 돼서 보형물이 가슴 아래쪽으로 충격이 가시게 되면 실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동작이 계속 반복돼서 통증이 유발되면 보형물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겨드랑이 부분에 수술을 한 이후에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바이오본드가 형성이 되고 약간 인대 같은 당겨지는 조직이 느껴지거나 겨드랑이 안쪽 부분에 뭉치는 느낌, 뭔가 만져지는 덩어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회복이 되면서 2달 정도면 모두 없어지지만 팔을 쓸 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부분들의 조직이 유연하게 좋아지는데 훨씬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을 때의 통증이 아니라 움직일 때의 통증은 밑선 절개와 겨드랑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통증이 많이 유발되지 않게 하면서 겨드랑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수술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났을 때는 보형물 주변에 안전한 피막이 잘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종이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압박을 했을 때 느껴지는 통증, 가슴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프지 않게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숨에 있어서 무리되지 않는 동작만 하시게 되면 통증 없이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참지 마시고 진통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진통제를 통해서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 끊어주게 되면 훨씬 더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 이론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을 좀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뭔가 집중을 하게 되면 통증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아픈지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상생활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수술 후에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수술 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요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